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초선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조응천 의원, 초선 의원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의원이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WFM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시가보다 싸게 매집한 것, 그것을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호재성 공시가 있기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한 것 아니냐.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에 집중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비서관으로 들어갔던. 그런데 정윤회 문건에 이리저리 연루가 돼서 그 사표를 내고 그 후에 이제 양정철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이죠. 집요한 설득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론, 뭐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죠. 민주당은 지금 조국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표창원 의원 역시 초선이죠. 뭐 정치평론가 또는 뭐 범죄학 뭐 이런 데에 이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오랜 고민 끝에 그리고 가족 회의 끝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의 법안 처리율, 뭐 20여 차례의 회의 보이콧, 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내가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 역시 초선이죠. 뭐 정치평론가로 그 한때 이름을 날렸던. 근데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근데 뭐 비례대표입니다, 이철희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가 NSC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개헌 문건을 논의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철희 의원이 당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낡은 정치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SBS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이 저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국군 기무사에서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거, 이걸 이제 이게 개헌 문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탄핵이 기각됐을 때 들고 일어나는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철희 의원이 작년 7월에 이 기무사 개헌 문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정부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어찌 보면 계엄, 위수령 이런 거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대비해. 유사시에 광화문광장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촉발을 해서 또는 우리 뭐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예기치 않게 이게 엄청난 사태로 발전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나리오 1, 2, 3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원이라고 한다면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서 우선 그 사태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경찰력만으로 안 된다면 뭐 위수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사태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을 동원해서라도, 군을 동원해서 뭐 촛불 집회를 밀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검토하는 것을 계엄을 하려고 했다. 질서 유지의 최종적인 방편이라고 봐야죠. 그게 바로 이철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폭로를 했지만, 그러나 만약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우리 잠시 시계를 좀 돌려봐서 2016년에 만약에 탄핵은 2017년에 있었지만 16년 촛불 집회 당시에 나왔던 그 함성, 구호, 열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만약 이상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그랬을 경우에,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강제로 진압하려고 했다. 이건 개헌과는 또 다르게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6월 항쟁, 뭐 부마 사태, 5.18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 그럴 정도의 열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위기의 순간이었다. 지금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이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을 붙였을 경우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지금 이철희 의원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 과연 그 촛불 집회에 몇 배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다. 저는 이철희 의원이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거는 근데 민주당 수뇌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당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해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거다. 그건 낡은 정치문법이다. 사태를 똑바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초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초기에 기억나시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초선입니다.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심입니다. 민심. 표창원 의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랜 고민, 가족회의. 지금 현재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 사람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의 양심마저 문제가 되겠다. 저는 그런 민심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민심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심에 좀 더 가깝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심은 누구만 모르느냐? 민주당 수뇌부와 청와대만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핵심 지지층만 보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집권을 한다든가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을 유지한다든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는 핵심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핵심 친문 세력이 아닌 조응천, 이철희, 표창원, 박용진 다 핵심 친문 세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민심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핵심 지지층만 가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멀지 않았습니다. 5개월 20일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